앞서 이상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 임팩트는 월드뱅크나 아니면 녹색 금융협의체 결과 분석 결과 한 2,160억 불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글로벌 GDP의 15% 감소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임팩트는 과거의 기후재난 자체, 직접적인 원인을 상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적과 경제적 연결된 손실들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계속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는 직접적인 이런 문제 해결과 위기 관리를 위한 기술과 산업이 개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미생물을 활용, 탄소 포집, 그리고 순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햇반과 비비고를 만든다고 알려진 제1야당이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CJ 제1야당이 국내에서 60년 전에 처음 미생물 발효로 MSG를 발효해서 생산하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11개 사업장에서 미생물 발효 기반 식품, 사료 첨가 소재를 공급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화이트 바이오 영역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제1야당이 만드는 제품과 솔루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와 플라스틱 분해 기술입니다. 첫 번째 PHA는 미생물만 만들 수 있는 고분자 소재입니다.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석유 플라스틱과 달리 해양과 토양 등 환경에 노출 시 생분해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인데, 현재 경제성 확보를 하고 빨대나 포장재와 같은 어떤 제품 응용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기술의 개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단 PET를 대상으로 현재 기술을 적용하면서 경북대에서 창업한 자이엔이라는 기술 벤처와 함께 개념 증명 마치고 경제성 확보 및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해가 어려운 문제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미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제품들이 현재 정말 지속 가능한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전과정 분석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일론부터 시작해서 PP까지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혁신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예시인 배양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축도 온실가스를 많이 뿜는 원인 중에 하나고, 가축에서 고기를 사람들이 취하는 대신에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냐면, 우리가 만약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석유 원료 기반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에너지를 석유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PHA 같은 플라스틱을 예로 들어드리면 13년 기준으로 한 2.3 정도의 수치 카본 풋프린트 기준이고요. 이거를 일정 부분 생산 사이트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꿨을 때 1.6까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100% 재생에너지를 쓴다면 1.0 이하, 결국 넷제로로 가기 위한 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입니다. 발효산업은 엄청나게 많은 탄소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전분당과 원당 외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일이나 가스와 같은 대체 탄소원 발굴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답은 현재 전분당과 원당 같은 전통 당의 공급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과 의문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전분당과 원당은 보시는 것처럼 50년 정도 그 트렌드를 봤을 때 곡물 가격이나 국가 간의 무역 정책, 신규 수요의 창출에 따라서 엄청나게 펄추베이션이 많은 전략적 자원입니다.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재배 지역이나 작황이 변하고
무역 정책만으로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이런 원재료의 변동성은 사업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원재료의 발굴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줄기 바이오매스나 거대 조류를 탄소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경작되고 수집되어서 활용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랜드퀘스트에 상정한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사회와 환경 모두에게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실가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부터 배기가스까지 온실가스 배출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을 시킵니다. 만들어진 물질이 생활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자연으로, 일부는 재활용되어서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식의 탄소 순환 경제가 구축된다 한다면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누적 탄소 발자국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과 인프라, 그다음에 사회, 산업과의 연결 자체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산업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효 산업 관점에서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포집 단계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요. 그 기술 개발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성이 확보돼야지만 기업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서상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탄소 포집 효소의 기술에 혁신이 있다 한다면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 했을 때 기업은 투자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반드시 봅니다. ROI를 따진다는 이야기죠. 기존의 당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있는 인프라를 새로운 인프라로 바꾸는 것들은 되게 요원한 것입니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바이오 공정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렇게 가스 발효를 통해서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은 에탄올 한 종류입니다. 에탄올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더욱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 플랫폼부터 더 효율적인 에너지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공정까지 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일어나게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과 또 앞에 계신 구성원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들은 특정 기술의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과 안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이 기후변화의 위기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지지하게 된다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점에서 소비자, 정부 관점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책과 사업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지가 있어야지만 혁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기간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혁신들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을지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란자텍, 프랑스의 까비오스 두 개 기술 벤처를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란자텍은 공장 부생해 가스를 미생물이 탄소원을 활용해서 에탄올의 상용화 스케일을 생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앞서 에탄올보다 더 고부가 가치인 단백 소재나 지속 가능 항공유와 같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노력하고 있고요. 까비오스는 PET의 분해와 재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파트너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15년, 20년 동안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냐고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험 자본과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얼라이먼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관점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